지금까지 서 변호사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은 윤석열과 안철수 간의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고, 지금 여의도 정치권이라든가 또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쪽 단일화만 있는 게 아니다. 이쪽 단일화도 있다. 그래서 우선 저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김동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잔챙이들 모아서 일단 단일화도 하는 거 있지만, 그동안 송영길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는 것은 안철수 후보까지를 포함한 통합정부 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찌라시라고 그러죠. 그 정보지에 따르면은 여권 이너서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586이라든가 문제, 그 핵심 일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안철수로 단일화, 후보를 단일화해버린다 이거죠.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다고 정권을 넘겨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안철수를 내세워서 이재명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단일화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그거는 이제 찌라시로 봐야 돼. 저는 그래 봐요. 찌라시로. 예를 들어 이재명이가 사퇴해서 안철수로 단일화한다. 좌파들이. 이거는 이제 찌라시로 봐야죠. 이재명을 이렇게 어떻게 사퇴를 시키며 또 이게 후보 지지율 안철수가 7, 8%인데 30 몇 프로 노는 이재명을 안철수로 바꾼다. 이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이재명 이래가지고 이게 전격적으로 단일화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네. 그러게 왜 제가 두 가지 근거를 들어보면 두 가지. 첫째는 이게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요. 네. 모든 단일화는 2등과 3등이 합니다. 네. 이 말은 이게 1등이 단일화 하지 않아요. 1등은 내가 1등인데 말라고 이렇게 단일화하면서 내가 먹을 몫을 떼주면서 단일화할 이유가 없잖아. 네, 그렇게 모든 이게 단일화는 2등과 3등 또 2등, 4등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등이 이재명이고 3등이 안철수입니다. 네. 1등이 윤석열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게 역사를 보면 2등, 3등이 단일화를 쭉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재명이가 더 절박하다는 거죠. DJP도 마찬가지고 네. 과거 이해창 후보도 이인재랑 뭐 단일화 띄워줄 몫을 왜 우리 거 띄워주냐 해갖고 이인재든 박찬정이든 전혀 나가려면 나가라 해갖고 결과적으로는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2등 이재명이는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가면 내가 지는 거 차라리 나는 이게 대통령만 하고 나머지 다 안철수 주자. 이게 되는 거예요. 양보가. 왜? 어차피 질 거. 나는 이게 대통령 하나만 할게. 모든 거 99% 안철수 니 다 해라. 이게 이재명은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등은. 그 다음에 3등 입장에서도 1등하고 해봤자 얻을 게 없잖아. 근데 2등하고 하면 얻을 게 많거든요. 따라서 이게 모든 역사는 2등과 3등이 단일화 했다는 점에서 이재명과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게 저는 이준석의 문제라 봐요. 이준석. 안철수도 이게 사람입니다. 안철수도 이게 뭐 하나님 아니에요. 안철수도 이게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날마다 이게 방송노가 안철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얼마나 합니까? 이게 안철수 입장에서 이준석이 밑으로 이게 정치 안 하면 안 하지 그거 숙이고 단일화 들어갑니까? 제가 보기에 그 이준석이가 이런 식으로 안철수를 조롱 멸시하면요. 안철수도 이게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면 이쪽도 이게 생각 안 해볼 수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완주는 어차피 못해요. 비용 때문에도. 저는 그래 보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제 그 두 가지 이유. 그 다음에 또 자그마한 이유 중에 하나를 더 들어보면 바로 이게 국민의힘의 유일한 현역이 국회의원이 3명 있잖아. 그런데 간호사 한 명은 어디서 뭐 하는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결국에 권은희하고 이태규가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태규는 제가 잘 알아요. 몇십 년 전부터. 이태규는 정두원 의원 밑에 MB 때 그 전략기획통입니다. 정두원 의원하고 일했어요. MB 때 일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이쪽에 한 번도 공천 난다고 힘드니까 안철수로 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뿌리가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이 이태규고 근데 권은희는 호남이잖아요. 호남이죠. 근데 권은희 입장에서는 호남에서는 이재명 쪽에 붙는 게 자기도 좋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이재명 쪽으로 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태규는 국민의힘하고는 원수지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태규, 권은희가 자기 욕심 때문에 안철수한테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완주하든지. 국민의힘하고 단일화를 반대하거든요. 예.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유를 볼 때 저는 이재명하고 이게 그 안철수 이 단일화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국민의당에서 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 찾아와 가지고 국민의힘이 너무 단일화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지금 당 내에서 분위기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보다는 이재명, 민주당과의 단일화에 더 지금 방점이 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특히 이태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총괄선대 본부장 아닙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권은희라든가 권은희는 먼 지역구가 광주입니다. 광주 호남에. 그리고 국민의당 내에는 호남 세력이 아주 강합니다. 원래 그 뭐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호남 사람들은 어디로 붙어야 거기에 지방자치라든가 이 선거에서 유리하겠습니까? 민주당으로 붙어야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가려는 뭐 원심력이랄까 그런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90명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의한 것은 안철수라든가 이태규하고는 또 그쪽에 운동권들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모양이 돼요.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를 말고 다 가져가라.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안철수는 후보를 나를 달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여권의 핵심부들 또 저 국정원에 계신 분도 뼛속까지 정치에 DNA가 있는 분인데 가만히 있을 분은 아닙니다. 다 정권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하나 주저앉히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 하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 죽을래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거 조금 전에요. 조금 전에 이게 모든 정치적 결정은 명분하고 실리를 가지고 네 단계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재명하고 단일화하면 명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실리는 짭짤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 명분은 없는데 실리는 왜? 윤석열은 이게 어차피 1등이에요. 예. 끝까지 근데 3자 해도 1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얻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또 적극적이도 않고. 근데 이재명은 절박합니다. 어차피 이게 대통령 선거 지면 모든 게 끝나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든 걸 양보할 수 있거든. 양보할 수 따라서 있죠. 이게 실리만 보면 이재명하고 안철수 단일화가 가능한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 안철수 후보께 강력하게 제가 경고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치는 이게 그 실리만 가지고 하면요. 결국에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명분이 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실리가 뭐 있더라도 명분을 앞세워야지. 예를 들어 이게 이재명하고 안철수가 단일하면 이게 무슨 명분을 내세울 겁니까? 그리고 단일화 명분이 없잖아요. 단일화 하면은 물론 뭐 판단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과연 이재명 지지자들이라든가 뭐 문재인 그 대깨문들은 41%가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안철수로 온다고 이렇게 계산들을 하던데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나온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정권 교체가 정권 유지보다는 20% 정도가 앞서 있어요. 이런 어떻게 민심을 어기고 간다 이거. 그래서 제가 가더라도 지는 경우는 안철수는 꽁도 매도 개도 그럭도 놓치는 그런 결과를 빚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철수 후보께 경고한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명분 없이 이게 실리만 얻어가지고 단일화 하면요. 그러면 이게 안철수 지지자들이 다 이재명 쪽으로 갑니까? 안 가잖아요. 예. 안 가면 이게 결국은 선거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게 패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정몽준하고 노무현 단일화 보세요. 마지막 날에 이게 정몽준이가 단일화를 깨버렸잖아. 깨니 또 오히려 이게 노무현이 이겼잖아요. 제 말은 이게 정몽준 지지자들이 정몽준이가 단일화 깬다고 다 노무현 안 찍습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게 안철수 지지자들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그렇군요. 윤석열 쪽으로 오면 제가 보기에 한 60, 70% 이상 따라옵니다. 근데
안철수가 이재명 쪽으로 가면 따라갈 사람에게 20,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저는 협상회관은 얻었지만 결국 이 선거에서 지버리면 안철수도 영원히 죽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기울 수 있죠. 좀 제가 보기에 안철수는 뭐 윤석열하고 좀 단일할 거로 보는데 만약에 그 이재명 쪽도 생각이 있다면 이 경고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라고 봅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재명과 단일화 얘기가 흘러나오고 뭐 여권의 이너서클 핵심에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이렇게 일부러 여의도 정가 찌라시라든가 정보회로를 흘림으로 인해서 국민의힘한테 이간책을 모색하는 그런 그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렇죠. 운동권 세력들은 그런 데는 아주 선수들 아닙니까? 이걸 국민의힘에서도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 단일화의 주도권이랄까 선제적인 것은 윤석열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손을 내밀면 완전히 자기는 그냥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윤석열 후보 1위 후보가 과감하게 손을 내밀어서 안철수 후보한테 명분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럼요. 지금은 이 윤석열 후보가요. 그 이제 홍준표도 어떻게든 설득에 잡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심한 이준석이도 가출 두 번 한 거 잡았잖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이게 안철수 후보 포용하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고 이게 안철수 역할이 필요하다니까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집권하고 나면 가장 어려운 게 국민연금 개혁 같은 거 인기도 없고 정말 이게 힘든 개혁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철수가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딨냐 말이에요. 우리 미래 먹거리라는 것은 제4차 산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안철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과기부 뭐 그런 분야를 뭐 부총리급으로 또 격상을 시켜가지고 그런 걸 총괄하게 하고 그런 것은 뭐 안철수가 아주 적임자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는 뭐 알리백인지 뭐 리백인지 전부 이게 리백으로 읽거든요. 우리 산자부 공무원들은. 그걸 자기네게 알리백이래.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이런 게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뭐 텍소놈인지 이런 게 지엽적인 뭐 이런 거 하나 들은 거밖에 없지. 이재명이가 이게 변호사 조폭 변호하고 뭐 이게 변호만 했지. 자기가 이게 4차 산업혁명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철수는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백신 만들어 보급도 하고 제대로 이게 그 의대 공대 교수도 하고 지식이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저는 안철수가 4차 산업혁명이나 과학기술, 그다음에 연금개혁, 또 이렇게 코로나 대응도 좋아요. 예. 아니 코로나는 의사 아닙니까? 의사.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외교 안보 여러 가지 또 많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제 역할 분담하면 서로가 도움되기 때문에 이 단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하고 이렇게 콤비가 돼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미래가 뭐 그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국민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훤히 좀 열린다는 그런 느낌들을 갖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점에 대해서 두 분 정치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